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요 며칠 감기 때문에 정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었거든요. 이제 몸 상태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목은 아직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댓글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최근에 해제가 됐잖아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짧게라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거 길게 보면 별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제가 느끼는 점은 핑계 혹은 이유를 찾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악착같이 어떤 이유를 찾을 때는, 뭔가 좀 목마를 때, 혹은 정말 어떠한 구실이라도 찾고 싶을 때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점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이유를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것 자체는 역사상으로 보면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 내용은 거래량 자체에는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가격에는 실제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또 효과적으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에 관한 걸로 이제 법률부터 한 번씩 보면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런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최대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서 이렇게 이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에 보면 5년이 지나고 재연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5년 한도죠. 5년 한도인데 이번에 그 해제가 된 서울의 강남 지역 일대를 보면 이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5년 만에 풀릴까라고 되어 있죠. 법규에서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보면 2020년 6월에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6월쯤이면 자동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저는 뭐랄까 약간은 좀 정치적인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어차피 5년은 되는 거고, 어차피 5년은 뭐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한 4달 빨리 해제를 하면서 조금 이목도 끌어볼 겸 좀 해볼까?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왜 지금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국가를 휩쓸고 있는 탄핵 정국부터 이런 상황을 보면 조기 대선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해서 주목도도 높일 겸 아마 한 것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5년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자, 이 다음을 한번 볼까요? 공교롭게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니까 강남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강남 사구의 아파트 값은 반년 만에 최대폭이 또 올랐습니다. 또 계약금 2배를 물어주고 또 취소를 하는 집주인들도 계시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를 찾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라는 거는 계속
무슨 일이 있든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시장 상황인 것이고, 대세 하락은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시장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아무리 대세 상승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떨어지거나 하는 일 없이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 요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어차피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이지만 대세 상승일 때 그 안에는 떨어지는 때도 있고 오르는 때도 있고 떨어지는 때도 있고 오르는 때도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떨어지는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죠.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 이슈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시장 자체가 대세 상승기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되고 또 그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일 때는 반대의 경우죠. 대세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에도 무슨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이 이슈가 호재가 되고 이 호재가 정말 좋다 할지라도 시장 상황 전체가 하락을 하는 대세 하락 시점에는 그 호재는 어느 순간 소멸하게 되고 다시 큰 흐름인 하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해제라는 일시적 이슈가 발생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시장 상황이 안 좋죠. 정말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물 한 모금이 정말 필요했던 수많은 투기 혹은 투자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건더기가 되는 거죠. 어떤 이유를 만들어주는 이런 하나의 일이 생긴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이거를 호재처럼 판단을 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향으로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그 효과는 길어야 몇 달을 못 간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이제 기사 말고 다음 걸 한번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오세훈 서울시장님 얘기인데,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2024년 8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서울 집값이 잡힐까라는 걸로 해서 지정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보면은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서울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검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작년 8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나머지 기사들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로 인해서 실제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는 뭐 올랐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유 자체는 제가 과거에 집값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시점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 그 시점까지 오면 이때의 집주인들은 몰라, 그냥 나 갖고 있을래,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게 집값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살면 되니까, 혹은 세 주면 되니까, 내가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집값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언젠간 풀리겠지, 뭐 그냥 그때까지 안 팔지 뭐, 거래 천천히 하지 뭐, 이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을 허가구역으로 잡는다라는 거는 참 잘못된 생각이죠. 2024년 8월 뉴스를 한번 보셨으니까 25년 1월 뉴스를 한번 볼까요? 똑같이 또 오세훈 서울시장님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 집값 폭등을 부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오세훈 지정해제 적극 검토돼 있죠. 여기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집값의 폭등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실거주 위주로, 실수요 위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다만 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를 이제 규제책으로서 규제니까요. 요거를 한번 집값 규제 한번 써먹어 볼까라고 한 게 아마 제 기억에는 문재인 정부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수많은 규제를 내놨는데 계속 규제가 안 먹혔었죠. 그 당시에. 시장이 계속 그냥 올라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내놔도 결국 계속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러면 거래 자체도 허가를 받게 하겠다. 이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를 다시 또 집어넣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북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5년 2월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딱 5년이죠. 5년간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런 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 투기, 지분 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해 지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는 어떠한 지역을 개발을 할 때 여기에 보상금을 노리거나 입주권을 노리고 지분 쪼개기라든가 많은 좀 편법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라. 원래 이런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목적으로 생긴 법이죠.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들어있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토를 얼마나 잘 이용할까라는 거에 대한 법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법이거든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건데 요거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번 써본 거죠. 그리고 아무 효과도 없는 거를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정했다 풀었다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도 이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일단은 너무 길게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기침도 꾹 참으면서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시장의 흐름이고요. 시장의 흐름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한 어떤 호재 같은 느낌? 요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는 거래량은 감소를 하고 가격은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도 집값은 올랐고요. 지정되지 않았어도 집값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강남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5년째 묶여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강남 집값은 안 올랐습니까? 역대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말 호재 따위는 하나도 없는 이런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라는 어떤 뭔가 규제가 없어졌네라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을 만난 어떤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니 이거를 막 호재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과다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시장이 약간 일시적으로 요동을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 상태도 안 좋은데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좋은 상태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